안녕하세요, 마음대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조조의 심리에 대해서 다뤘죠. 조조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불신과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정반대 길을 걸은 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국지 속 유비는 흔히 덕의 군주,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비는 별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모여들죠. 주변에서는 관우, 장비, 제갈량, 조은,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어떻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인화력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왜 사람들은 유비에게 끌렸는가? 그 심리적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불안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성향을 강박적 성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결을 지키지 못하면 불안해서 손을 씻듯이 유비에게 그 기준은 바로 정통성과 도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도 있죠. 나는 바로 황실의 후손이다. 겉으로는 그냥 소박한 자기소개 같은데 사실은 은근슬쩍 내가 그냥 아무나는 아닌 걸 어필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저 그냥 동네에서 조그만한 집신장사 해요 하면서 사실은 근데 우리 집안이 옛날부터 뼈대가 있는 집안으로 꽤 유명했거든요 하는 느낌이랄까요? 겉으로는 겸손한데 뒤로는 자기 브랜드를 슬쩍 밀어넣는 거죠. 유비에게 황실 후손이라는 타이틀은 그냥 정치적인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거를 인정받는 순간 유비는 그래, 내가 괜히 여기 있는 것은 아니지. 많은 실패에 있어서 위축될 법한데 스스로의 자존감을 다잡는 어떤 심리적 방어 기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계속 강조하고 붙드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무기이기보다는 유비 스스로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어떤 보호 기제였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비는 도덕을 상당히 중시했는데요.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형주 땅을 물려받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유표가 임종을 앞두고 아들 대신 유비에게 형주를 맡기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유비는 형주 땅에 새들어 살고 있던 입장이었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였죠. 형주 땅이 곡창지대였고 전략적 요충지였으니까 그걸 차지했다면 유비의 입지도 단숨에 튼튼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비는 그 제안을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통 후계자인 유표의 아들을 제치고 권력을 빼앗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은 유비의 이미지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비는 정통성으로 무기를 삼았지만 동시에 도덕적 명분을 잃는 일도 웬만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완고한 성격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실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설명이 됩니다. 아퀴노와 리드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도덕적 정체성을 자신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존경을 더 쉽게 얻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조조의 부하들이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목이 잘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유비 같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인성이 좋다 라는 인상을 받을 때 더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기 때문에 더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즉 도덕적 가치와 행동을 자기 정체성에 중심을 둔 사람들은 주변인들에게 일종의 안정적인 기둥처럼 느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유비의 덕치, 모든 것을 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관점에서도 맹점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우가 죽었을 때예요. 사실 상황만 계산을 하면 오나라를 바로 공격하는 것은 무리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의리를 안 지키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이길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여기에 두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무조건 둬야 돼 하면서 고집을 부린 거와 비슷하죠. 결과는 당연히 패배였습니다. 근데 유비는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진 거는 권모술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의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겉으로는 나는 권력보다 사람을 중시한다 라는 이미지를 강조한 거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사람들한테는 와 진짜 저 사람 의리는 진짜 짱이다 하면서 진심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유비의 무기였습니다.
근데 유비에게는 또 한 가지의 무기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쇼맨십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 하우스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사람을 끌어모으는 리더는 단순히 현실적인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호소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상적인 비전만 제시하는 정치인이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공약만 줄줄 읊는 사람보다 더 인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유비도 늘 한실부흥이라는 비전을 입에 담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이랑 같이 뒹굴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나도 너희랑 같은 편이야 라는 것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심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비는 진짜 눈물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감동받으면 울고, 백성이 죽으면 울고, 장수가 죽으면 울고 계속 웁니다. 이런 눈물 섞인 호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심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든 겁니다. 또 유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일화가 있죠. 바로 삼고초려인데요.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무려 3번이나 직접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얻은 이야기예요. 흔히 겸손의 상징으로 해석이 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리트, 끈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릿이 뭐냐면요, 그냥 잠깐 열정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밀어붙이는 힘을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안젤라 더스워크가 연구를 했는데 사관학교 생도나 전국 경시대회 참가자들을 보니까 성공을 가르는 진짜 요인은 IQ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해져서 그릿이라는 책까지 베스트셀러가 됐죠. 삼고초려는 딱 그런 그림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2번이나 거절당해? 아,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서 안 갑니다. 근데 유비는 제갈량 없이 큰 뜻을 못 이룬다는 확신으로, 이 확신 하나로 3번이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집요한 끈기, 그리고 그것이 발휘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유비는 권모술수로 자기를 포장하기보다 그냥 나 부족해 하면서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돗자리 장수 출신이다 라고 말을 하거나 제갈량 앞에서도 당신 없이는 천하를 못 잡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강한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리더라고 하면은 강인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유비는 슬프면 울고 두려우면 화를 냈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치료 요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상담자가 자기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내담자도 마음을 열고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물론 저도 상담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 심리 상담 장면에서도 치료사가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강력한 치료 요인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약점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더 진정성 있게 느낍니다. 결국 유비의 무기는 조조와는 다르게 강함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더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런 아이러니가 유비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가 유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